자, 이제부터 미래엔 교과서 지수와 로그 3페이지 이렇게 돼 있고 10페이지죠.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근. 네, 여기만 좀 알면 되죠. 곱하기는 뭐다? 지수끼리 더한다. 괄호가 있고 여기 지수끼리는 곱합니다. 그 지수를 각각 분배해 줄 수 있다 라는 개념. 자, 그리고 이렇게 빼면 뭐 이런 것들을 했었죠. 나누기는 뺀다 뭐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들이 이런 거죠. a의 세제곱에 b의 7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여기는 뭐예요? a의 6제곱에 b의 세제곱. 여기는 냅두고요. 우선 곱하기로 바꾸면은 역수로 되니까 b의 6제곱에 a의 세제곱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b의 세제곱이 남고요. 그럼 b의 세제곱에 a의 7제곱, b의 세제곱분의 a의 7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지수 법칙에 대해서 했고요. 우리가 이제 거듭 제곱근이라는 걸 할 건데, 우리가 중3 때까지만 해도 제곱근에 대해서는 배웠죠. 제곱근이 뭐냐면 x를 어떻게 제곱을 해서 5가 되는 그 x 값이 뭐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뿔마 루트 5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고2로 올라왔으니까 뭐 이제 세제곱해서 뭐 8이 되는 수가 뭐지 하면은 2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어떤 수를 몇 제곱 했을 때 얘가 나오게끔 하는 그 x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x의 세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이라는 게 뭔 뜻이냐면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수, 그런 수는 당연히 마이너스 1 하나입니다. 왜냐면 원래는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해서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 또는 뭐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는 실수인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만 되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에 x를 4제곱해서 16이 되는 수는 x 4제곱 마이너스 16. 그럼 x제곱 플러스 4와 x제곱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되고 얘는 뿔마 루트 2i고 얘는 그냥 뿔마 2죠. 그래서 실수인 그는 2다. 이렇게 구하는 게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x 세제곱이 8이니까 x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얼마죠? 2x 플러스 4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예요. 미안해요. 는 0입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여기 a분의 이거 갈게요. a분의 절반의 부호 반대, 절반의 부호 반대의 제곱 마이너스 ac. 뭐 잘못했네. 여기 1이죠. 1. 그래서 1 뿔마 루트 3i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만 실수인 것이죠. 여기도 다시 한 번만 해보면 4제곱에서 49가 나오는 수, 그러면 이렇게 되고 합차를 쓰면은 x제곱 플러스 7 x제곱 마이너스 7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x는 뿔마 루트 7i랑 x는 뭐죠? 뿔마 루트 7이에요. 그럼 정답은 뿔마 루트 7이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넘어가서 이제 그 실수인 것을 어떻게 나타내냐? 우리가 짝수 제곱의 그래프들 있거든요. x제곱, x4제곱. 이게 짝수 제곱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y축에 대칭되는 그런 함수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리고 홀수 차수의 함수는 이런 식으로 원점에 대해 대칭인 그래프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점의 개수를 조사해 보니까 이런 짝수 함수는 교점이 몇 개 나온다는 거예요. 2개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항상. 근데 그것도 양쪽으로 2개가 나온다는 거고, 홀수 함수는 어디에 양수든 0이든 음수든 교점이 몇 개가 생긴다는 거죠. 하나만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게 이거죠. n이 짝수인 경우는요, y는 x n제곱과 y는 a와의 관계가 양수일 때는 근이 몇 개가 나오냐면 2개가 나옵니다. 그 근의 이름을 n제곱근 루트 a라고 부릅니다.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a, n제곱근 루트 a. 0일 때는 그냥 근이 0이죠. 그 음수일 때는 교점이 없으니까 실수인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홀수인 경우는 어때요? 어디다 긋든지 간에 교점이 한 개는 나오고요. 그 한 개를 어떻게 나눈다? n제곱근 루트 a 이렇게 나는 거예요. n제곱근 a, n제곱근 a 이렇게 합니다. 루트라는 말은 표현을 뺄게요. 그래서 정리한 표가 이거죠. 자, n이 짝수면요. a가 양수일 때는 뿔마로 해서 두 개가 나옵니다. n제곱근 a 마이너스 n제곱근 a. 0이면 0, 그리고 음수면 없다. 양수면 n제곱근 a, 0이면 0, 그리고 n제곱근 a. 그래서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음수면 이런 것도 된다는 거예요. n제곱근 마이너스 8,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보기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뿔마 2. 그럼 우리가 세제곱근 16하고 4제곱근 16하고 마이너스 4제곱근 16은 마이너스 2인 거죠. 뿔마.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은요. 얘가 음수고 짝수니까 없는 게 맞습니다.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마이너스 3이므로 세제곱근 마이너스 27과 마이너스 3은 같은 값이 된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선생님은 많이 하는 게 이 마이너스를 홀수일 때는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얘는 2가 되네요. 2. 맞죠? 왜냐하면 세제곱해서 8이 되게 하는 실수값을 물어본 거죠. 얘도 마찬가지 해석해 볼게요. 4제곱해서 81이 되게 하는 실수값은 뿔마 3이 맞죠? 뿔마 3 맞죠? 답을 확인하면서 가겠습니다. 네, 뿔마 3이 맞습니다. 잠시만요. 아, 얘는 그냥 3이죠, 3. 그러니까 선생님 죄송해요. 여기 이렇게 뿔마가 있을 때가 맞는 거고 그냥 얘는 3입니다, 3.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호는 이렇게 물어볼 때는 맞죠. 뭐 예를 들어 81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거. 뭐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은 뿔마 3이 맞아요. 이 마이너스는 밖으로 출입이 자유롭고요. 이렇게 되죠. 그럼 뭐예요? 5제곱에서 32가 되는 실수값 2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요. 지금 마이너스는 밖에 있고요. 4제곱근. 4제곱에서 16분의 1이 되는 거. 2분의 1이 맞죠? 네.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하여 아폴론 신전에 정육면체 모양의 재단을 처음 재단의 부피의 2배인 모양으로 새로 만들어야 한다. 처음 재단의 부피가 8이래요. 그럼 2배니까 당연히 재단의 부피가 16이겠죠. 그 한 재단의 모서리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 세제곱해서 16이 되는 수니까 뭐가 돼요? 세제곱근 16이 되겠죠. 네, 넘어가서 거듭제곱근의 성질 한번 보겠습니다. 거듭제곱근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당연히 어떤 이런 수를 n제곱근 a라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죠?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잖아요. 그럼 얘를 실제로 n제곱하면 a가 나와야 되니 정상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어떤 n제곱근 a를 n제곱하면 당연히 a가 나온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 이렇게 집이 같을 때는요. 이 집을 합칠 수 있다, 루트를 합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걸 알고 있으면 되고 이 가로라는 것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가로 밖에 있는 것들은 제곱을 해도 되고 맞죠? 얘를 없애도 되고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 밖으로 왔다 갔다 출입이 가능하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 증명까지는 할 건 없고요. 네, 그냥 보고 증명을 딱히 해보자면 이런 거죠. 여기 양변에다가 n제곱을 취합니다. 여기 n제곱 취하면 뭐예요? b분의 a죠. 왜냐하면 n제곱해서 b분의 a가 되는 거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n제곱을 취합니다. 이렇게. 맞죠? 근데 이 n제곱은 아까 증명에 의해서 밖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아니 그냥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잖아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얘는 a가 되고 얘는 b가 되니까 둘이 좌변과 우변이 똑같기 때문에 맞다 뭐 이런 건데 이 정도만 합시다. 네, 그리고 여기 n제곱, m제곱과 n제곱을 합칠 때는 곱해야 된다 뭐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되는 건 이거죠. 성질들이 있어요. 이렇게 n제곱으로 집이 같으면 그 집을 합칠 수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분모의 형태, 분수의 형태도 마찬가지고요. 이 m제곱은 밖으로 들락날락이 가능하다. 그리고 얘네들은
곱할 수 있다. 이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있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집을 합칠 수 있죠. 4제곱근이고 125 곱하기 5. 그럼 4제곱근 625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뭐가 돼요? 5의 4제곱이죠. 그래서 5가 정답이 됩니다. 그냥 밖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합치면은 128이랑 2죠. 그럼 약분을 하면 64가 되죠. 그래서 얘는 4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4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 안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배운 걸 좀 써먹고 싶긴 하지만 아직은 안 했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은 7이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합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합치면 10제곱근 루트 1024는 얼마죠? 2의 10제곱이죠. 그래서 2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소인수분해를 하면은 얘는 6, 96의 54? 96의 54. 3의 제곱. 그럼 3의 세제곱 곱하기 2가 되네요. 여기 6 세제곱근 2가 되고. 근데 얘는 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3의 세제곱이니까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쓸게요. 3은 밖으로 나가고요. 여기 제곱근 쓰고 2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앞에 개수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3 세제곱근 루트 2 이렇게 되죠. 세제곱근 2 이렇게 계속 루트라는 표현을 계속 붙이게 되네요. 네. 문제 7번이죠. 문제 7번. 잠시만요. 네, 여기.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문제를 보면은 얘는 2의 5제곱근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얘를 2의 4제곱 곱하기 2로 바꾸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에 162죠. 어떤 걸 4제곱해서 162, 161을 소인수분해를 잠깐 해볼까요? 그러면은 81이네요. 아, 그럼 됐네요. 뭐냐면 얘는 3의 4제곱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4제곱근 2가 되고요. 근데 얘는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나가면 그냥 2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4제곱 4제곱이니까 출입이 가능하다는 거고 얘는 출입을 못해요. 얘도 밖으로 나갈 수 있죠. 3이죠. 얘는 뭐 나갈 게 없고요. 그 여기가 4 4제곱근 루트 2고 여기는 3 4제곱근 2고 여기는 그냥 4제곱근 2예요. 그러니까 여기 개수들이 4, 3,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총해서 6 4제곱근 2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제를 보면 여기 12라고 봐도 되고 여기 자리를 바꿔도 됩니다. 자리를 바꾸는 게 훨씬 더 간결한 풀이 같네요. 여기는 2 4제곱근 3 이렇게 되면 얘가 없어져요. 그래서 4제곱근 3이 되고요. 얘는 2 4제곱근 3이 됩니다. 따라서 얘는 개수가 2고 얘는 개수가 1이니까 더하면 3 4제곱근 3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앞으로 이렇게 11의 4제곱 뭐 이렇게 되죠. 얘는 뭐예요? 6의 11제곱인가요? 맞죠? 그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집이 통일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루트도 통일이 안 돼 있고 그럼 얘는 3 4제곱분 11의 4라고 해도 여기는 한번 약분을 하면은 여기 약분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거 같아요. 뭐죠? 이거 11의 세제곱에 11 이렇게 써도 되나요? 그럼 얘는 나갈 수 있죠. 그럼 얘는 11의 세제곱근 11이고 얘는 세제곱근 11이에요. 그럼 얘 앞에 개수가 1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10의 세제곱근 11 이렇게 되는 거죠. 10의 세제곱근 11. 문제 8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틀렸어요. 이거는 먼저 4제곱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호가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6이 돼야 돼요. 맞죠?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4제곱근 6의 4제곱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맞죠? 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생각 넓히기 4제곱근 2의 어림한 값을 구할 때 루트 2를 두 번 당연히 그냥
4제곱근이라는 게 이거니까 그렇죠. 여기 2가 생략됐잖아요. 얘네들이 곱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야, 그럼 루트 16제곱근 2는 당연히 몇 번 눌러야 된다는 거야? 4번 눌러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좀 거듭제곱근을 하면서 되게 답답했던 게 이런 거죠. 네. 거듭제곱근은 결국에는 왜 하는 거냐면 지수의 확장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수의 확장을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보면은 우선 첫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하죠. a의 0제곱은 얼마다? 1이다. 그리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다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밑이든 간에 근데 여기서의 밑은 a가 0만 아니면 돼요. 여기서는 확장할 때 즉 우리가 지금 정수 범위까지 확장하는 거거든요. 지수를. 그래서 0하고 음의 정수를 다루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a의 0제곱이 1이다. 그래서 a에 어떤 밑이 들어가든지 간에 지수의 0제곱은 0만 아니면 돼요. 밑이 1이다. 그리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역수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얘의 값은 1이겠죠. 네. 그리고 얘는 당연히 지수의 0제곱이니까 1이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 마이너스라는 게 뭐 하라는 거예요? 역수를 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우리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역수 좀 취해줄래?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여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우선은 마이너스부터 취하면은 이렇게 역수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도 홀수 제곱하니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7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니고 n이 음의 정수일 때 다음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m을 마이너스 p, n을 마이너스 q라고 놓자고 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를 놓고 역수로 바꿨어요. 그럼 얘는 p 플러스 q겠죠. 그러면은 얘는 p 플러스 q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분배해주고 다시 이렇게 가져가면 결국에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그냥 n 플러스 n.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q가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는 a의 pq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pq가 되겠죠. 근데 얘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쪼갤 수가 있고요. 네. 플러스 pq군요. 네. 그래서 다시 살려서 결국에는 음의 정수일 때도 지수법칙이 성립함을 보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m 더하기 n이다. 근데 여기 왜 또 하냐면 음의 정수일 때도 성립함을 보여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면 mn이 또는 음의 정수일 때 다음 지수법칙을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랑 똑같이 m을 마이너스 p, n을 마이너스 q라고 놓고 여기 있는 식을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양수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느낌이.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했죠? 이렇게 정의를 하자고 한 거잖아요. 맞죠? 정의를 하니까 얘는 a의 p, a의 q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수법칙에서 q-p 우리는 지금 양수를 하는 거예요. pq는 양수예요. mn이 음수죠. pq는 양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p-q가 됐으니까 얘는 당연히 다시 바꾸면은 q 대신에 뭘 넣어요? 마이너스 n을 넣고 p 대신에 마이너스 p 대신에 m을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똑같죠? y는 am 이거랑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한번 해보라 이거 정도입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좀 많이 다뤄주면은 해보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지수가 정수일 때도 지수 법칙이 뭐 한다? 성립을 한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지 뭐 그걸 막 엄청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음수가 나와도 이제부터는 지수 법칙을 쓰자 이런 거죠. 음수가 나와도 상관이 없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얘네들이 곱하면 3이죠. 그러면 둘이 빼는 거잖아요. 그럼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요. 여기 6이 되고 얘는 b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되는 거죠. 자, 얘는 분배를 먼저 해주면 a의 5제곱이 b의 5제곱이 되고 여기는 뭐야? 좀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이거 이렇게 다 곱해보면
A의 마이너스 4, B의 플러스 6이 되네요. 나누기니까 5 빼기 마이너스 4고요. B는 5 빼기 6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A의 9제곱이고 얘는 B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뭐 쓸 때는 뭐 B분의 A 9제곱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제 지수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유리수 범위까지도 좀 확장을 해보자라는 거죠. 두 정수 PQ에 대해서 지수 법칙을 쓰면 이렇게 된다.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에도 이 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먼저 하자는 거예요. 가정을 하자는 거지 맞다라는 건 아니에요.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두 정수 MN에 대해서 봐봐요. 이 유리수를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여기다. 유리수, 그냥 우리가 아는 유리수를 넣어봤어요. n분의 n. 유리수는 분수꼴이 유리수입니다. 근데 이게 약분이 되면서 a의 m제곱이 되네요. 아,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 별을 n제곱 했을 때 자기 여기 그냥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극단적으로 어떤 걸 n제곱 했을 때 a의 m제곱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n제곱근 루트 a의 m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a의 n분의 n이. 그러니까 얘를 n제곱 했더니 얘가 됐다는 건 얘를 이거 씌웠을 때 얘가 나와야 된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a의 n분의 n제곱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수가 유리수일 때는요, a가 음수면 모순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순이 발생하는지 봅시다. 5를 5의 제곱에 2분의 1제곱을 해도 되지만 마이너스 5의 제곱에 2분의 1 이거 만약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가정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얘네들이 먼저 곱해버려서 마이너스 5가 돼버리죠. 원래는 5인 수가. 왜죠? 얘를 먼저 해서 얘를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은 밑을 양수인 조건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n제곱근 a의 m은 a의 m분의 m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여기를 하고 나서는 선생님이 계속 지수의 확장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 겁니다. 알겠죠? 아까는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좀 이용해서 풀었지만 이제부터는 좀 지수의 확장으로 문제를 좀 접근할 계획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얘를 2의 2제곱에 2분의 3이라고 하고 지수법칙을 쓰면 2의 세제곱 해서 8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5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이게 없어지니까 5의 마이너스 2제곱 25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뭐예요? 3의 4제곱에 0.75는 4분의 1이거든요. 곱하면은 3의 1제곱 3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2의 4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0.5는. 그래서 곱하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마찬가지로 뭘 해보라는 거랑 똑같냐면은 이 유리수일 때도 지수법칙이 성립하냐를 좀 보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수의 정의를 우리가 내렸죠. 여기 nq 루트고 여기는 mq고 여기는 mp네요. 그러면 당연히 집이 똑같으니까 얘네들을 합칠 수 있죠. mq 플러스 mp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는 mq 플러스 mp입니다. 따라서 이쪽 하나 이쪽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얘는 다시 내가 원래 놨던 r과 s로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다? 그냥 유리수 지수로 확장을 했어도 지수의 법칙은 성립을 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형광펜 쳐야 되는 건 이거죠. A와 B의 밑이 둘 다 양수일 때만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푸는 방법이 뭐예요? 5 쓰고요.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뭐 한다? 더하자 이런 거였죠. 0.5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5에 마이너스 1제곱 하니까 5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자, 얘는 3 쓰고요. 나누기니까 지수끼리 빼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3에 3분의 3이니까 1이 돼서 3이죠, 그냥. 얘는 뭐예요? 8에 얘네들이 곱하면 3분의 1이고요. 8은 2의 세제곱의 3분의 1이죠. 따라서 2의 1제곱 2가 됩니다. 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하는 거 있죠? 지수만 집중해서 암산하는 거.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 있고 여기끼리 계산하면 얼마예요? 더하기로 연결되고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맞죠? 자, 근데 여기 4분의 3 쓰고요. 더하기로 연결하고 이거 두 개 하면 4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계산하면은 a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여긴 b의 1제곱. 따라서 a분의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하는 방법이 뭐였죠? 얘는 a의 5제곱으로 봐야 되는 관점이 맞죠? 네.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보세요. a, b 이렇게 놓죠, 선생님. 얘는 3분의 5, 여기는 3분의 2. 네, 둘이 나누기니까 뭐예요? 빼기. 저 얘는 루트 두 줄이죠, 두 줄. 여기 2가 생략돼 있고요. 그럼 6분의입니다. 6분의 2죠. 빼기 여기는 3분의 1이 되는 거죠. 여기 곱하기로 돼 있고요. 여기가 3분의 3이니까 그냥 a입니다. 여기는 3분의 1이죠. 얘가 3분의 1이니까 없어져요. b의 0제곱. 그래서 a 하나가 남겠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얘는 공식을 외워야 되겠죠. a 빼기 b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라는 게 뭐였죠?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었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a의 역할을 하는 게 a의 3분의 1제곱이고 b의 역할을 하는 게 b의 3분의 1제곱이기 때문에 a의 3분의 1의 세제곱이고 b의 3분의 1의 세제곱이에요. 따라서 얘는 a고 얘는 b입니다. 그래서 a 빼기 b가 됩니다. 자, 선생님 푸는 거 다시 한번 봐보세요. a, b 이렇게 쓰세요. 자, 이쪽에는 4분의 1이죠. 곱하기니까 더하기 12분의 7. 자, 여기 나누기니까 빼기. 여기 봐봐요. 3하고 2니까 6분의죠. 6분의 5 이렇게 되고요. b는 4분의 3에 더하기 12분의 5 빼기 6분의 1이 됩니다. 자, 여기 계산을 하면은 12분의 3, 7, 10이죠. 여기는 12분의 9, 5, 2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A는 12분의 0이고 B는 12분의 10이네요. 근데 여기 0이니까 A의 0제곱이 1이고 여기는 B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B가 되네요. B. 답을 확인을 계속 안 했네요. 문제 7번. 잠시만요. 네, B 맞습니다. 그럼 여기가 원하는 건 뭐냐? 얘네들이 합차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4분의 1의 전체 제곱 빼기 B의 4분의 1의 전체 제곱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는 A의 2분의 1, B의 2분의 1이에요. 그럼 얘랑 또 만나는 거죠. 그럼 어차피 제곱을 하니까 A 빼기 B가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가기 전에 이제 지수를 유리수까지 확장했으니까 이제 뭘로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수일 때 그냥 여기는 뭔가 정확한 명확한 증명은 없습니다. 그냥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돼요. 그럼 3, 2루트 3 더하기 2 마이너스 2루트 3이잖아요. 그럼 얘가 없어져서 3의 제곱이 된다. 이런 것만 알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a의 루트 5 플러스 1 빼기 루트 5 마이너스 2겠죠. 이게 없어져요. 그러면 여기가 뭐야? a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트 5고요. 여기 두 개를 곱하면 루트 16이죠. 그러면 루트 5의 4제곱이 되는 거죠. 루트 5를 4번 하는 건 여기 2분의 1로 바꾸면은 5의 제곱과 같죠. 그래서 25가 정답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에 이렇게 분배를 해줘 봅시다. 분배를 해주면요. 여기는 a의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왜냐면 얘랑 얘랑 곱하면 2거든요. 자, 그리고 얘는 b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둘 다 역수를 지어야 되니까 a분의 1, b의 제곱분의 1. 그래서 a, b 제곱분의 1이 됩니다. 자, 다음은 지원이가 소민이가 각각 얘를 계산한 거래요. 잘못 계산한 사람이 누구냐? 지원이 잘했고요. 소민이 틀렸네요. 왜냐면 밑이 음수인데 지수 법칙을 함부로 여기서 먼저 써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6제곱으로 먼저 없애는 게 중요하죠. 이 마이너스 뭐로 없앴어야 됩니다.
맞죠? 네. 마이너스 6,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마이너스 2의 6제곱을 먼저 계산해야 된다. 계산해야 한다. 이렇게 쓰면 말이 되겠죠. 자, 순식간은 얼마나 빠르냐.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로그 보겠습니다. 로그의 정의는 그냥 이게 되게 핵심이죠. a의 x제곱이 n이다. 그때 x가 주인공이요. 로그의 주인공은 지수입니다. 지수는 뭐냐? 로그 a의 n이라고 읽는다라고 한 거죠. 이때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밑은 절대로 1이면 안 되고요. 0보다 커야 되고 진수 또한 0보다 커야 된다. 밑이 음수인 건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1보다 커야 돼요. 왜냐면 밑이 1이면은 어떤 거의 지수 제곱도 항상 1이 나오기 때문에 밑이 1인 것도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걸로 바꾸는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로그의 정의죠. 지수가 주인공,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으로 간다라는 것까지 기억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얘를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4는 루트 3의 9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는 로그 2분의 1의 4. 다시 한번 해볼게요. 3분의 1은 로그 8의 2 이런 식으로.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으로 쓰면 됩니다. 그럼 얘는 진수를 다시 살렸으면 1은 2의 0제곱이다. 16은 4의 제곱이다. 81은 3분의 1의 마이너스 4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x라고 잠깐 넣으면 2의 x제곱은 16이죠. 근데 16은 2의 4제곱이니까 x는 4가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2를 몇 번 제곱해야 16이 나오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도 잠깐 x라고 넣으면 3분의 1의 x제곱이 9가 나와야 돼요. 그럼 얘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얘는 3의 제곱이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죠. 다시 해볼까요? 이제 3을 몇 번 제곱해야 27이 되냐? 3번 제곱하면 되죠. 2를 몇 번 제곱해야 16이 되냐? 마이너스 4번. 역수니까요. 그럼 4분의 1을 몇 번 제곱해야 64가 나오냐? 마이너스 3번이죠. 역수니까. 5를 몇 번 제곱해야 루트 125가 나오냐? 이런 건 헷갈리면 x라고 잠깐 넣으면 5의 x제곱은 루트 125가 되겠죠. 5의 x제곱은 얘가 루트 5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럼 5, 2분의 3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x는 2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3의 4제곱이 n이라는 거죠. 여기도 2분의 1의 세제곱이 n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죠. 그럼 4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n이라는 거죠. 그러면 n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64분의 1이 됩니다. 5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 n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역수부터 바꾸면 5의 제곱이 되고 n이죠. 그래서 25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의 성질들을 이제 몇 가지 해볼 건데 우리가 다 암기를 해야 되는 사항 부분들이죠.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어떤 미색 관계없이 진수가 1이면 그 값은 무조건 0입니다. 왜냐면 a의 0제곱은 1이죠. 항상 지수가 0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로그 a의 a는 항상 1입니다. 왜냐면 a의 1제곱은 a니까요. 자, 그 다음에 로그 a의 m 곱하기 n은 진수끼리의 곱은 로그끼리의 뭘로 된다? 덧셈으로 바뀐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의 뺄셈과 같다. 이때 빼기 뒤에 있는 게 분모로 간다라는 것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k는 밖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기억하면 쉽겠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실제로 문제로 6이고 역수로 바꾸고 2분의 1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얘는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로그 6의 6은 1이고요. 항상 가장 작은 단위로의 통일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가 4분의 3이죠. 얘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럼 4분의 3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는데 5분의 1을 바꾸기 싫으면 이렇게 놓고요. 여기 5의 제곱인데 얘를 5분의 1로 바꾸면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5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 25거든요. 역수치하고 제곱이니까. 얘가 밖으로 나가면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 계산에서, 아니 로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밑이 통일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고 여기도 이죠. 밑이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를 위로 올립니다. 이게 제곱이죠. 그럼 로그 2의 3분의 8이고 더하기 로그 2의 루트 6의 제곱이니까 6입니다. 그럼 로그 2의 3분의 8 곱하기 6이에요. 그럼 약분하면은 로그 2의 16이 돼서 정답은 4가 되는 거죠. 다시 해볼까요? 여기 밑이 3이고요. 얘가 올라갑니다. 그럼 4가 되죠. 얘가 올라갑니다. 그럼 로그 3의 루트 5가 돼요. 왜냐하면 5의 2분의 1제곱이니까요. 얘는 로그 3의 4루트 5입니다. 자, 그럼 로그 3 이렇게 써놓고 뺄셈은 얘가 분모로 가요. 4루트 5고요. 얘네들은 곱셈, 더하기니까 곱셈이에요. 4루트 5입니다. 그럼 로그 3의 1이겠죠. 로그 3의 1은 0입니다. 무조건 진수가 1이면 0이 됩니다. 다시 계산 연습 좀 할까요? 우리가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미통일입니다. 두 번째가 로그 앞에 어떤 숫자가 있으면 안 돼서 얘를 올려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2루트 2의 세제곱이에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로그 4에 빼기 뒤에 있는 진수는 분모로 가고요. 루트 2가 몇 개예요? 3개죠. 2루트 2가. 2루트 2 하나 까세요. 이렇게. 로그 4에. 2가 3개니까 8. 그 다음에 여기 루트 2가 2개니까 2. 그러면 로그 4에 얼마다? 16이다. 그래서 2가 정답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밑이 통일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밑이 다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5 쓰고요. 마이너스 뒤에 있는 진수는 분모로 갑니다. 자, 여기 진수 2, 여기 진수 루트 2입니다. 곱하기로 연결하죠. 자, 이 약분이 되고요. 여기는 약분을 하니까 루트 5분의 1이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루트 5분의 1은 역수를 바꾸고 루트는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얘는 앞으로 떨굴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보면은 얘는 로그 10에 24죠. 그럼 얘는 로그 10에 2의 세제곱 83, 24거든요.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곱하기는 더하기로 쪼개지죠. 그러면 로그 10에 2의 세제곱 더하기 로그 10에 3입니다. 근데 얘는 앞으로 떨굴 수 있죠. 그럼 3이고요. 로그 10에 2고 얘는 로그 10에 3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문제에서 어떻게 했어요? 로그 10에 2는 A라고 쓰자고 했고요. 로그 10의 3은 B라고 쓰자고 했기 때문에 2A 플러스 B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풀 때도 소인수 분해를 잘하면 돼요. 얘는 5의 제곱 곱하기 3이거든요. 그럼 2 로그 10에 5가 되고 얘는 로그 10에 3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로그 10의 3은 알지만 로그 10의 5는 몰라요. 여기서 조금 힘들겠지만 이 과정을 한번 해야 됩니다. 얘는 로그 10에 2분의 10이라고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능력입니다. 상용로그 할 때도 또 하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얘가 로그 진수끼리의 나눗셈이니까 뺄셈으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근데 로그 10의 10이 얼마죠? 1이죠. 그럼 얘는 2의 1 마이너스 로그 10의 2고 여기는 로그 10의 3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다 바꿨기 때문에 여기 1 마이너스 A, 여기는 B라고 하면 됩니다. 2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2고요. 얘는 뭐죠?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인가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로그 2의 2의 제곱 더하기 로그 2의 5의 제곱이죠. 얘는 2를 앞으로 떨구고 로그 2의 2니까 1이죠. 그리고 얘 2 앞으로 떨구고 로그 2의 5죠. 2 더하기 2b가 되겠죠. 얘는 로그 2의 3 빼기 로그 2의 10입니다. 그리고 로그 2의 3 냅두고요. 얘는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5겠죠. 로그 2의 3은 A고요. 로그 2의 2는 1이고요. 로그 2의 5는 B입니다. 따라서 A 빼기 B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얘는 로그 2의 루트 45 빼기 로그 2의 2죠. 루트 45는 45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을 앞으로 빼고요.
로그 2에 45는 95, 45거든요. 3의 제곱 곱하기 5예요. 얘는 1이고요. 2분의 1 쓰고요. 2 로그 2의 3이고 로그 2의 5 빼기 1이죠. 2분의 1에 로그 2의 3이 얼마였죠? A였죠. 그럼 2A고 로그 2의 5는 B 빼기 1. 따라서 A 플러스 2분의 1B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로그의 밑변환 는 뭐냐? 로그의 밑변환하고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상용 로그 전까지만. 네. 이렇게 밑을 바꿀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쫙 쪼개가지고 양변에다가 로그를 넣어서 이렇게 16이 원래 밑이었던 게 이렇게 분모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밑이 뭐여도 상관없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증명은 생략하고요. 우리가 밑을 쪼갤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얘 6으로 이렇게 놓는 거예요. 6으로. 이렇게. 둘 다 밑을 6으로. 왜 6이냐? 하필. 36은 6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니까요. 얘는 6의 세제곱. 그래서 3분의 2가 된다. 얘도 뭘로 쪼개는 거야? 이렇게 밑을 3으로 좀 놓고 싶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얘는 3이 되고요. 얘는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6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밑이 A, B인데 밑과 진수 자리에 바꾸면 역수로 바뀐다라는 성질과 얘는 그냥 이렇게 밑변환 공식만 써봐도 알죠. 여기 로그 A, 로그 B, 로그 B, 로그 C, 로그 C, 로그 A잖아요. 그게 약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이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보면은 여기는 밑이 5죠. 근데 얘는 밑이 3이에요. 그러면 밑변환 공식을 통해서 밑이 5인 걸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로그 5의 3은 줬죠. B라고. 근데 얘를 안 줬어요. 근데 얘가 2의 4제곱이죠. 그럼 앞으로 4 빼면 로그 5의 2죠. 얘는 B분의 4A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로그 5의 10이라고 놓고 얘는 로그 5의 3이 9라고 놓으면은 로그 5의 10은 로그 5의 5 더하기 로그 5의 2죠. 얘는 다시 곱하니까 얘는 2를 앞으로 빼고 로그 5의 3이겠죠. 그래서 얘는 1이고 얘는 A고 얘는 2B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밑이 10인 로그로 바꾸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는 A인 건 알겠는데 얘가 6의 2분의 1제곱이잖아요. 2분의 1 밖으로 냅두고 6을 2 곱하기 3으로 쪼개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 10입니다. 10. 그럼 A의 2분의 1에 얘는 B고 얘는 A라는 거죠. 양변에 2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한번 할게요. 로그 10의 5. 로그 10의 18이에요. 그럼 얘는 로그 10의 2분의 10이고요. 얘는 로그 10의 3의 제곱 곱하기 2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로그 10의 10 빼기 로그 10의 2고 얘는 2의 로그 10의 3 더하기 로그 10의 2죠. 얘는 1이고 얘는 A고 얘는 B고 얘는 A다. 이렇게 되는 거죠. 1-A분의 2B 플러스 A다. 자, 그 다음에 이 A와 C의 자리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바꿀 수 있는지 여기 빈칸만 한번 채워볼까요? A에 로그 BC 제곱을 X라 하면은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로그 BC는 AX, 로그 AX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자, 로그의 밑의 변환에 의해서 로그 BC는 로그 X의 A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맞죠? 로그 X의 A를 로그 AX? 여기를 먼저 하라는 거군요.
여기는 로그 C의 B고 로그 A의 X는 쪼갤 수 있죠. 이렇게 밑을 C로 다 통일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둘이 같아야 되잖아요. 얘랑 얘랑. 맞죠?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하면은 로그 C의 X는 로그 C분의 로그 CA입니다. 따라서 얘는 로그 BA로 다시 합칠 수가 있겠죠. 그럼 로그 CX가 로그 BA니까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X는 C 로그 BA의 제곱이다 라고 해서 둘이 똑같은 X니까 둘이 같게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